괜찮아요. 안 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공부시켜서 보내준대요. 왜 가지고 왔어? 엄마 고맙습니다. 머리. 그냥 조정이.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나간 엑소시스트 혼 제작진.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 그럼 선생님 결혼은 하신 거고요? 아니요.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고? 아, 지금은 갔다 왔어. 아, 갔다 오신 거고? 네. 그간 순탄치 않았던 개인사를 털어놓는 하경 씨. 그러나 그녀의 모습만큼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기처럼 행동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럼 저 과거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때는 완전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전 남편 애기 지우고 나서 뭔지 모르겠는데 더 어리렁거리고 더 어리게 행동하고 덧대 쓰고 이런 것도 생기고 제가 막 애기처럼 하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주변에서 생기는 기이한 일들까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엑소시스트 홍씨 별성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나이하고 생년월일만 주면 돼요, 나한테. 20대 어린 나이에 겪은 유산과 이혼, 그리고 그동안 생겼던 알 수 없는 일들까지. 하경 씨의 풍파많은 삶의 이야기를 듣는 홍 씨 별성의 표정이 굳어져 간다. 이름이야. 이하경이요. 그러게. 내가 가끔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막 울컥을 한다든지 네. 또 뭔가 내가 쪼이는 기분이 든다든지 막 이런 게 막 들어와. 그런 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약 먹어요, 잘 때? 정신병원에 응. 가본 적은 있는데 응, 그냥 우울증이라고는 하는데 응. 그런데 네. 아이 행동을 하고 네. 가끔 내가 어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체를 못하고 네. 막 흔들리고 울고 네. 떼쓰고 맞아요. 이러는 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힘든 계속해서 것 같아요. 털어놓는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데 왜냐면 내가 내 기운이 언젠가부터 알 수 없는 존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꾸 나를 갉아먹는 거야. 네. 그리고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지금 하경이가 네. 가장 힘든 건 뭔데? 저는 응. 막 어디 집을 가던가 응. 어딜 가던가 응. 특히 응. 장례식장이나 응. 장례식장 근처 가면은 응. 귀신이 보이고 응. 그다음에 무섭고 한기가 되고 그 역시도 네. 이렇게 보면 어떤 기운이야. 그러니까 어떤 귀신을 잘 타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네. 내가 남들보다 그런 감각이 빠르거나 아니면 어떤 신의 줄이 있거나 이러면 느끼거나 네. 또 내 안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자꾸 나쁜 거에 대해서 더 네. 얽혀지고 네. 더 나빠지고 네.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네. 막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는데 응. 꼭 어디를 갔다 오면은 무서운 곳만 딱 갔다 오면은 응. 하루 종일 힘들더라고요. 응.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언젠가부터 응. 이렇게 여기 응. 있는 응. 그림 같은 응. 꼬마 애기가 응. 막 보여? 네, 보여요. 근데 누군데? 꼬마 애기 남자애예요. 남자? 네. 몇 살? 한 5살 된 것 같아요. 5살.
엄마 애기가 놀지? 네. 가끔은 삐져 보이고. 정말? 네. 그 굿이라는 거를 응. 해야지 제가 그.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이따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하경 씨.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하경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아 나한테 정말 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네. 아 나는 뭐가 보인다. 네. 아 보이면 난 누구다. 직접. 오. 정말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자꾸 보여? 네? 자꾸 보여?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응.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는 하경 씨를 위해서도 더 이상 솔루션을 늦출 수 없다. 그런 의논을 해서 어떤 의식을 준비해서 뭔가 나한테 느낄 수 있는 거 네. 그런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네. 어때? 할래? 동자가 하고 싶대요. 아까 이제 저희한테도 얘기했는 하는 것 중에 뭐 이제 뭐가 보인다든지 네. 어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아파서 네. 많이 무섭고 또 여성 아픈다든지 그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장이나 장군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 아프겠지만 자꾸 동자 노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신령으로 온 동자인지 아니면 내가 잃은 아이인지 그 아이가 계속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뭔가에 막아줄 수 없으니까 동자는 데리고 다니면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5살 먹은 아이, 4살 먹은 아이. 그런 아이가 장례식장 가면 무섭겠죠. 이상한 그림을 보면 두려울 것이고 불안한 거예요. 계속. 아까 그 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님이 봤을 때도 보여요. 그 환상은 아닌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아까 뭘 아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행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 저분을 위해서 네. 어떤 솔루션을 진행을 해주실 건지. 왜냐면 저 친구 안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저 친구 스스로가 찾아내는 걸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뭘 움직여서 너는 누구다 이렇게 주입을 하거나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누군지 찾아내는 걸 할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저 친구 스스로가 다 찾아내가게끔 할 거예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수놓을 즈음 엑소시스트가 충남의 기도터를 찾았다. 그럼 하나 빼. 구청에 쓰일 음식과 무구들로 방안이 가득한데 구판을 앞둔 하경 씨나 무당이 된 지 이제 6개월이 된 애동제자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모두 마음을 다해 내일 솔루션의 성공을 빌어본다. 늦은 밤 재물 준비를 마친 하경 씨와 엑소시스트가 분주히 움직인다. 본격적인 솔루션에 앞서 하경 씨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오늘 이제 내일 하기 전에 오늘 이런 잠깐 행위를 한 네.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왜냐면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하루 만에 그 몇 시간 구술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느껴지는 거, 어떤 기운 이런 걸 확인하느라고 일단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9월 20일 20일. 왜냐면 일단 법사의 경문 독경과 함께 기도가 시작된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 그리고 불운한 결혼 생활과 이혼까지. 연이어 닥친 불운들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일까. 방울을 만작이던 하경 씨가 갑자기 서럽게 울어댄다. 그녀가 눈물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할아버지가 갓을 쓴 할아버지가 오셨대. 그런데 동자도 같이 왔대. 근데 동자가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앞으로 엄마 생각대로 살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온대. 원신과 잡신하고 같이 겹쳐 있으니까 자꾸 공부해라 그러고 공부를 해야 걸러내줘야지. 되는데 양반집에서 공부 동자 와보라고 와 그러면 해. 동자가 진짜인가 거짓인가 확인을 해야지. 동자 와보라고 그래. 서럽게 울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이 같은 표정을 짓더니 손에 든 소시지 포장을 뜯는다. 소시지 먹는다고? 먹어. 누가 하경이가 먹는 거야? 동자 같은데. 너 뭐 어떻게 생겼어? 동자가? 동자. 응. 모자 이런 모자 썼어? 아니요? 그럼. 그거. 장군 모자야. 아 장군 모자 썼어? 동그란 모자. 너가? 네. 할아버지가 왔다며. 할아버지는 이 뾰족뾰족 모자. 그래? 네. 그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같이 왔어? 할아버지가 응. 막 잔소리했는데 동자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막 내가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어? 네. 됐는데? 할아버지는 진짜 동자나 가짜 같은데? 할아버지가 진짜라고요? 응? 나 너도 애기는 가짜 같아? 할아버지 처음 봤어. 그렇지? 응. 할아버지는 진짜 같아 그러니까. 응. 근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야. 그때 되면 가야지. 알았지? 그래 하경이가 잘 살지. 한많은 영혼들이 하경 씨를 괴롭힌다는 엑소시스트의 판단. 하경이한테 떨어져서 이제 법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달래본다. 울지 말고. 응? 응. 그래야 돼. 응. 그렇지. 응. 가는 거야. 응. 그래 하경이가 이제 잘 살 수가 있어. 응. 그래. 그래서 기도하고 막 잠잤다고 빌어. 네. 들고 가게. 응? 응. 잠잤다고 빌어. 응. 하경 씨의 주변을 맴돈다는 아이의 기운. 여기도 떠나야 한다는 법사의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서러운 눈물을 보이는데 그 처음에 제가 사라지고 네. 선생님 집 방문했을 네.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네. 대신한 걸 해봐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문제가 그때 이제 어떤 아기가 아기가 그러는 거지. 좋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지금 그 아기가 응. 지금 이렇게 지금 걸렸다는 네. 그거 동일한 사람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때. 왜냐면 그때 아이처럼 동자인 척을 하고 또 왜냐면 저 아이가 아파서 놓아놓은 아이가 자꾸 나한테 내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막 자꾸 나한테 표시를 주고 뭔가 자꾸 나한테 가지 않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라고 느껴져요. 본격적인 솔루션이 진행되는 날. 굿을 앞두고 음식 준비를 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법사도 굿에 쓰일 신장대를 만들며 굿 준비에 한창이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재물상 가득 올리고 굿에 쓰일 무구 점검을 끝내면 굿 준비도 마무리된다. 법사의 고장 소리와 경문 독경으로 굿이 시작된다. 알 수 없는 일들로 힘든 나날을 보냈던 하경 씨.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한 이 방법이 그녀에게 평온한 삶을 돌려줄 수 있을까? 엑소시스트 홍시별성의 상거리로 본격적인 구판이 열린다. 사진님 쓰이시랴 조사는 소실령하니 시리 살비린 본향이라 뼈비린
근본 양아니 시리 전주시 대하는 가중이 어떤 가중이냐 양반의 가중이 분명해. 어? 오냐 다 할아버지 울력이 나고 화력이 난다 그래. 이승에 한을 품고 떠도는 조상신을 위로하고 풀어주기 위한 군웅거리가 이어진다. 사살받아 오신 군은 이거랑 산천은 도당군은 오냐 살아가는 지적군은 아니시리. 오냐 군웅 할머니 군웅 할아버지 수위에서 오늘 이정성 전주시 대하는 가중에 여공은 자손나비 오냐다 입설수 걷어주고 거리를 다니더라도 횡액수 걷어서 편안하게 도와주마. 홍씨 별성이 오방기를 들고 신장거리를 시작한다. 잡귀와 잡신을 쫓아내 액을 물리치도록 하는 중요한 거리 중 하나이다. 공수를 내리면서 오방기로 점을 친다. 이거랑 사은천은 도당신장 오냐 살아가는 지접신장 아니시리. 내 신장 할아버지 좋으시다. 오늘 이정서 신의 바람 제쳐놓고 오냐 여공은 자손나비 흐린 거 걷어달라. 우연의 일치일까? 우환을 의미하는 연두색 깃발을 뽑는데 오냐 이렇게 힘들었어. 오냐 내 자손나비가 어린아이 마음만 같아놓고 오냐 이럴까 저럴까 판단을 못하고 나이는 27인데 어쩔 땐 내가 7살 같아.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래? 그런데 내 자손나비가 맨날 그랬던 게 아니야. 오냐 이정성 들여놓고 2, 3년 네가 가슴앓이 하고 오냐 나 이렇게 남한테 터뜨리지 못하고 아팠던 거 내 신장 할아버지 수위에서 걷어서 오늘 이정성 들여놓고 재수만 보게 도와주마. 왼손에는 방울과 오른손에는 부채를 든 홍씨별성의 대신거리가 이어진다. 친하 대신 아니시리 지하 대신 아니시며 오냐 각국나라는 12대신 오늘줄에 벼락 대신 아니시리. 이렇게 시내 벌전에 고생을 하냐 그래. 응? 어머니 천존이라 대신이 분명한데 오냐 눌러놓고 제쳐놓고 어린 자손나비 이렇게 고생을 시켜. 오냐 그래도 할머니 정성적으로만 받고 오냐 네 마음으로만 받아 도와줄게.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랑 지금 뭐 틀려지거나 변한 게 아니 다른 건 없어요. 왜냐면 신을 받아줄 것도 아니고 제 안에 이제 하경이 안에 다른 거를 이제 뭔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천도를 하는 걸로 끝낼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네. 그 이렇게 지금 괴롭혔던 것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생활을 힘들게 했던 원인들은 다 찾으신 건가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막 이랬던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아픔,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한 뭐 미련,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아팠던 거니까 뭐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보면 잘 걷어져 나갈 것 같아요. 다홍치마에 흰 적삼을 걸친 엑소시스트. 하경 씨에게 재수와 복을 주기 위한 불사거리가 진행 중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행복을 누렸던 하경 씨. 그녀는 아픔을 딛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선녀거리가 이어진다. 그런데 춤을 추던 무당의 모습이 이상해진다. 저 동료예요. 예. 여기 선장 동료예요. 네. 여기 엄마야. 네. 엄마야. 네. 선장 동료예요. 엄마가요. 혼자서 많이 운대요.
세상에 좋은 놈이 다 피해가고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 갈 거예요. 돈은 다 피해가고 안 갈 거예요. 안 갈. 엄마야. 하경 씨는 무엇이 떠오른 것일까? 아이처럼 우는 엑소시스트의 모습을 보고 하경 씨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누나 할아버지가 공부시켜서 보내준대요. 아, 혼자 못 간대요. 혼자 가야지. 이따 할머니 할아버지 손 붙잡고 가요. 하경 씨와 아이 두 사람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임신을 했는데 자궁의 임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혈을 해가지고 임신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임신이라는 게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네. 좀 많은 각별한 애정을 좀 갖고 계셨던 건가요? 그 애 아빠 되는 사람이랑 솔직하게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애만 보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랬었거든요. 애를 하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둘째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또 왜 애 키우는 시간이 또 후딱 가잖아요. 이제 애를 또 이 둘째를 보고 키우면서 시간아 빨리 가라 이렇게 지내려고 했던 그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 꿈이 깨져서 네. 지금까지 이제 더 힘든. 네, 왜냐면은 가정을 지켜야 됐기도 했는데 그렇게는 이것도 안 됐고 그렇다고 뭐 사정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험난했다 그래야 되나? 그 갈피도 못 잡고 어린 나이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일까? 그녀의 귓가에서 좀처럼 아이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하경 씨를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도 이젠 원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할 시간. 신내림을 받은 지 6개월이 된 애동 제자가 부채와 방울로 대신거리를 시작한다. 녹색 섭소로 갈아입은 애동제자의 구판이 계속된다. 조상을 모셔 달래주는 가망거리를 할 차례. 까망하니 시리 상당 분이로 재단 까망하니 시며 짧게 받아 오신 가망을 썰게 받아 오신 가망이 아니 진지했던 애동제자의 표정이 달라지고 손을 모으고 동동 뛰는 것이 흡사 어린아이의 모습 같다. 그리고 하경 씨에게 다가가 우는 소리로 말을 건넨다. 배고파요. 나 맨날 배고파요. 근데 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요. 맨날 잘못했다고 해놓고 맨날 저희 얘기 다 안 들어주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데.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또 하고 애기가 엄마 중심 잡게 도와줘. 싫어요. 애기가 그러는구나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줄까? 이거 똑같은 거 사주세요. 그걸 사줘? 그래요. 사준다 해. 어? 사줄게. 사줄게. 방울을 사달라 조르고 재물상 위에 사탕을 쥐는 모습이 영락없는 떼쓰는 아이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애기가 자꾸 뭐라 하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마음을 못 알아준대잖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줄까? 안녕? 가는 줄 알았지. 가는 줄 알았어. 얼른 가야지, 이제.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래? 큰일 났네. 이제 학부자면 놓치면 이제 떠들여야 되네. 그럼 달래주는 엑소시스트의 말에 서성이는 애동제자. 서강 가서 놀으면 되지 뭐. 그럼 사람 가서 가. 그럼 되겠네. 그럼. 좋게 이내 귤 하나에 아끼는 사탕 하나까지 하경 씨 손에 쥐어준다. 박사 해가지고 와 박사.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일까. 갈게요. 가야 돼. 하긴 미안해. 좋은만 먹고 가야지. 좋은만 먹고 가야지. 미안. 공부해가지고 와. 엄마 고맙습니다. 저래. 네가 좋아, 경이야. 미안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가요? 미안하죠.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사탕도 주고 미안한데 그래도 사탕 하나 주고 가니까 이쁜 마음씨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도 차려주고 뭐 보내주겠다 이렇게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내줘야지 저도 속이 편하니까 나아져야겠죠. 그럼요. 나는 날라고 했는데 못 지켜줬어. 때문에 이제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해서 유산이 됐기 때문에 더 집착 아닌 집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프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부모잖아. 여자고. 그런데 자식을 지켜내지 못한 거에 대한 아픔이 자꾸 큰 거죠. 우울증이 오고 나는 그런 여자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그렇게 흘러온 거죠. 시간이. 그 어떻게 보면 아직 생명체가 형성이 안 네. 태어난 아기도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 네. 그 막 몇 개월이 돼서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자라 그러죠. 나하고 어떤 인연에 아무리 이제 핏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주고 왜냐면 엄마들은 대화를 하잖아요. 아기 가지면 아 누구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예명을 붙여놓고 누구야 불러주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아직 태어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남아있다고 봐야죠. 아이가 준 선물을 손에 꼭 쥔 하경 씨가 마지막으로 아이의 영혼을 달래본다. 그리고 하경 씨의 몸속에서 그녀를 힘들게 한 할머니와 큰어머니의 영혼까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듯 막힌 골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이들 영혼도 달래준다.
오늘 중에서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조상 부분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린 제자분한테 네. 그거를 맡겼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그건 뭐 1살이든 2살이든 자기만의 갖고 있는 특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린 제자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떤 빙의를 한다든지 어떤 조상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눈앞에 걸 뭘 찾아온다든지 이거는 가장 맑다고 생각을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조상을 할 때 나왔던 분들이 그동안 그 살해자분을 괴롭혔던 원인 중에 하나의 분들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대신이 분명하니까 자꾸 신의 길을 가자고 덤비는 거고 신의 길을 가자고 아이를 흔들고 바람을 불고 또 뭐 아까 큰엄마 같은 경우에는 나도 얘처럼 이렇게 똑같이 아파서 자식을 잃고 똑같이 아파서 갔으니까 똑같으니까 자꾸 공감을 하니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준다고 보면 돼요. 제가 하나만으로 아파야 되는데 2개, 3개가 같이 이중오고 삼중오고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 분들은 네. 그동안 살해자에게 괴롭혔던 거를 뒤로 하고 네. 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이제 학답 같은 걸 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또 계속 뭔가를 일단 학답 같은 건 받았다고 볼 수 없고요. 일단 오늘 살해자가 다시 일을 해서 자기 안에 뭔가가 있는지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 아직까지 잠시 뒤에. 예, 또 네.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마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줘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거든요. 너른 마당에 또 한 번 재물상이 차려진다. 애군을 맞고 제수를 부르는 엑소시스트의 작두거리가 시작된 곳. 작도를 타기 전 신의 기운을 몸에 실어본다. 날성 칼날을 몸 여기저기에 대보지만 작은 상처 하나 나지 않는다. 작도에 오르기 직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부정을 씻기 위해 향물에 발을 담근다. 마침내 홍시별성이 작도에 올랐다. 오냐! 이 나라는 이 시장군 아니시리? 오냐 전나라는 홍시별성 아니시리? 오냐 강남이라 대한구의 사신별성 예바른 별성은 동바른 별성 아니시리? 오냐 여공 혼자 손나비 허린 청기고 다다라는 정서 오냐 내 장군님 수위에서 오늘 마상 위에 올라서 내자 손나비
작기 잡신에 애군의 액사를 걷어서 편안하게 도와주마. 신명나는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시 공수가 내려진다. 좋으시다. 할아버지 좋으시다. 오냐 이정석 좋은 만큼 섬겨서 오늘 이정석 끝에 후회 없이 도와줄게. 본인 마음 알았어? 오냐 그래도 마음 굳게 먹어. 그래 놓고 나면 이정석 끝에 오냐다 재수문 열어서 맑게만 도와주마. 회장님 좋으시다. 전직신 대하는 가중이 어떤 가중이냐? 어떤 가중이야? 할아버지 둘러보니 양반의 가정이 분명하고 오냐다 이렇게 사리분별 가정 사리분별 분명한 가중인데 어찌 이렇게만 살았냐? 죄송합니다. 오냐 시내 바람 제쳐놓고 할아버지 수위에서 오늘 험한 거 얻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굿이 제대로 됐는지 알아볼 차례. 할아버지 이렇게 삼지창 위에 커다란 소갈비를 세우는 이른바 사슬 세우기. 사슬 받으시고 생기사슬 받으시고 명사슬로 받아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손나비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 뱉은 맘도 풀어주시고 감튼 맘도 풀어주고 오늘은 처진만 풀어서 오늘은 다 근력 받아 도와주세요. 다 애동은 제자는 증전원에 그저 다 진안뱃상님 합의 받아 도와주세요. 이거랑 사한천은 그저 다 할아버지 합의 받아서 그저 반사슬 받지 말고 왼사슬 받으시고 복사슬 명사슬 생기사슬로 받아 흔들림 없이 세워진 사슬. 굿은 성공적이다. 작두를 타시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은 병마를 치거나 아니면 뭐 작기를 물리거나 이럴 때 이제 장군 할아버지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두거성을 하면서 나쁜 액을 막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애군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관자라든지 사고수라든지 쟤한테 돼 있는 지금 뭐 빙의를 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 안 좋은 걸 걷어내는 일, 네. 그럴 때 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 작두를 타시기 전에 네.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위험한 네. 그 칼날 같은 작두 네. 칼날부터 해서 네. 이제 선생님 이제 신체에다가 이렇게 좀 네. 됐는데 네. 그런 거를 행위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의 기운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기운.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님의 기운을 싣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신령님의 기운을 실어가는 거예요. 아, 내 몸에 네. 그 신령님의 기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 집어넣으시는 증폭시킨다고 보면 아. 돼요. 신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어떤 막 기운을 증폭시키거나 그럴 때. 그러기 네. 위해서 이제 그래서 작두 타기 전에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예, 그런 예, 역할. 그런 거예요. 홍씨 별성이 날선 작두로 하경 씨를 거침없이 눌러댄다. 혹시 남아있을 안 좋은 기운을 걷어내는 의식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아있는 애군을 모두 내보내고 마침내 빨간색 최고의 깃발을 뽑는다. 이제 잘 살아야 돼. 진짜야, 응? 오냐 험한 거 걷어놓고 오냐 그래도 할아버지 수위에서 이렇게 지켜줄게. 응?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말로만. 어떻게 살 거야? 오냐 우리 안땅기죠 어떻게 살 거야?
마음 잡고 잘 살겠습니다. 오냐 중심 잡아서 할아버지 오냐 그래도 어린 자손 그래도 다 이렇게 생긴 아래서 꿈 이뤄서 편안하게 도와줄게. 이게 다 끝나고 네. 이제 그 사회자분을 눕히고 네. 또 작두칼 같은 걸로 막 누르고 했던 거 그거는 또 어떤 행위인가요? 할아버지 이제 원력으로 나쁜 기운을 빼는 걸 하는 거예요. 나쁜 기운을 빼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아침 시작을 해서 네. 어떤 일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굿에 대한 진행의 마무리 단계를 하는 거예요. 향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가정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사례자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쁜 걸 걷어놨으니까 사례자가 노는 모습, 사례자가 정말 신령이 그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또 나오는지 또 그걸 마지막 그런 지켜볼 게 거예요. 또 그런 네. 테스트가 다시 남아 있는 네, 건가요? 그걸 한번 다시 지켜볼 거예요. 방 안으로 들어온 하경 씨가 돌발 행동을 보이는데 노란 무복을 입고 무구까지 손에 든 것이다.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하경 씨. 한 맺힌 그 모습에 엑소시스트의 마음도 점이 온다. 누가 오셨어? 눈물 나? 누가 울려? 할머니가 할머니가 왜 울려? 할머니가 석을 비우는 것은 하경 씨일까? 이 세상 너머의 존재일까? 이런 상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이런 상을 받아본 적 없대? 근데 소녀딸한테 받으니까 좋대? 가슴이 아프시대? 좋대? 좋지. 그렇잖아요. 예? 할머니가 오셨으면 손녀딸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제. 그렇죠? 예. 울어서 될 일이 아니죠. 예. 서러운 건 서러우신 거고 손녀딸 잘 되게끔 할머니가 예, 도와주셔야지. 그게 다 어른이시고 조상님이시지. 예.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다 나눈 것일까? 하경 씨가 무구를 내려놓더니 스스로 입었던 대신 의대도 벗는다. 맞아. 자꾸 할머니가 우는 거야. 너무 슬퍼서 장면 시작해. 너무 슬퍼서 이제 못하겠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더 이상 못한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간여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늘 잘 받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신을 빌리던 할머니니까 잘 받아서 가신대요. 그냥 바르게만 살라 그런대요. 우리처럼 불려주지 않더라도 바르게만 살아라. 그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아무래도 맑게 걷어준다는 소리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너무 슬퍼서 그냥 슬픈 생각밖에 안 들어요. 27 하경 씨에게 성주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소지를 불사르며 가신 합의를 구한다.
깨끗하게 불살린 소지처럼 하경 씨의 앞날에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홍씨 별성이 함께 온 조상은 물론 찾아주지 못한 조상까지 일일이 찾아 풀어준다. 할머니 불쌍하고 가련해서 내 새끼가 오냐 그래도 왜가 우리 할머니만 할머니요? 오냐 그래도 전주시 대하는 가 중에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요. 응? 오냐 그래도 일부 종사 못 가라는 사주 분명해서 사는 동안에 풍파가 나고 애만 있었어. 혜미가 도와줄게. 그래도 내가 싹 몰고 가서 흐리지 않게 도와줄게.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았어 니네 작은 엄마도. 홍씨 별성이 1년 12달 횡수를 막아주는 창부신의 내림을 기다린다. 바순 열쇠랑 정수실은 너터리요. 나무 장구하니 시리. 1년하고 365일 마다리 막아 도와주고 다다리 걷어서 편안하게 도와주고 오냐 이정성에 삼재 팔란 재워가고 애군에 액세 걷어가고 직성 한란도 걷어서 살아가더라도 3일 가족 티가 없이 도와줄게. 선왕신을 모시는 선왕거리도 이어진다. 선왕은 육경 선왕하니 사랑용 선왕 사한신 선왕 정용신 선왕하니 시리 살아가는 지점으로 지적시라 나가 선왕은 이랑산이요 혼야다 한양 성내 들어 차니 미인비 선왕 강원도 국사 선왕하니 시리. 마지막으로 서당대를 찢어내며 남문 애군을 쫓아낸다. 하경 씨를 얽매였던 원혼들 모두 그녀 곁을 떠난 것일까. 오늘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일한 과정 중에서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아, 왜냐면 만신님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사례자 마음대로 갈 때. 그랬던 경우가 좀 있었네요,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예상치도 않았는데 대신복을 입고 방울부치 들고 막 춤을 추겠다 그러고 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저희들 흉내를 그대로 내고 다니고 이럴 때. 아까 대신복 같은 건 네. 예상치 않았던 그런. 그럼요. 그리고 뭐 노랫가락을 따라한다든지 막 왔다 갔다 내가 누구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게 외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때는 약간 좀 당황스럽고 좀 약간 힘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된 건가? 정말 이렇게 뭐 신의 길을 보내야 되는 애긴가? 뭐 이런 판단을 했었죠.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 네. 마무리가 좀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 스스로 이제 나는 대신의 바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가졌던 집착, 그다음에 이제 조상의 바람 이런 걸 뭐 인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살고 앞으로 예쁘게 살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사례자분에게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으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례자분이 27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잖아요. 많다면 많은 나이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나이에 맞게 정말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새로운 아픔을 잊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모습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처음에 했을 때는 잘 조상님들 잘 보내드리고 제 문제점 찾고 이거를 잘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되게 막 후련한 마음도 있어요. 이제껏 내가 한이라면 한인 거고 뭐 동자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맑아진다고 생각하니까 후련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제 다시 사회로 가면 네. 어떤 일 하실 계획이세요? 저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있고 좀 나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가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어떤 일이신데 구체적으로요? 저요? 네. 어떤 일 하고 싶으신데? 저는 카페 그 바리스타나 네. 소믈리에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네. 앞으로 제가 몇 개월 후에 찾아뵈면 네. 뭐 멋진 바리스타나 네. 뭐 그런 게 돼 있을 자신 있으세요? 6개월? 알겠습니다. 6개월 뒤에 우리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카페? 6개월 후에 우리 카페에서 만나요. 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고통으로 얼룩졌던 하경 씨의 일상. 이젠 모든 슬픔 훌훌 털고 행복한 한날이 펼쳐지길 기도해본다. 오냐 이정석 좋은 만큼 섬겨서 오늘 이정석 그때 후회 없이 도와줄게.